스탈린은 포병을 전장의 신이라 말했으며 나폴레옹은 신은 가장 강한 포병대가 있는 군의 편이라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았듯이 고성능 정밀 도병기가 전쟁 초반을 지배했지만 금방 소모되어 포병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선전도 포병 덕분이죠. 자주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비싼 자주포를 실전 배치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레이더 기술의 발전은 대포병 레이더가 포탄의 궤적을 포착해 쉽게 포병의 사격 위치를 산출할 수 있게 되었고 정찰기의 정찰 등으로 포병을 발견하기 쉬워졌습니다. 한자리에서 계속 포격을 하던 시대에서 한 번의 효력사를 한 후 바로 이동을 하는 시대로 바뀌었죠. 따라서 빠른 이동을 위해 자주포로 발전했습니다. 자주포가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엔진, 궤도, 현수장치 등이 발전합니다. K9은 47톤, 펜저하우저 2000은 55.3톤인데요. 두 자주포 모두 같은 엔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가벼운 K9의 기동성이 더 뛰어난데요. K9의 톤당 마력은 21.6, 최고 속도 67km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 펜저하우저 2000의 톤당 마력은 17.4, 최고 속도 62km입니다. 자주포의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차륜형이 아닌 무한 궤도를 사용합니다. 땅과 맞닿는 부위가 넓을수록 높은 무게를 견딜 수 있죠. 무한 궤도는 주로 강철로 만들어지는데요. 내구성은 좋지만 무겁고 시끄럽습니다. K9은 철로 된 궤도에 고무 패드가 있습니다. 고무 패드는 주행 시 진동 감소와 접지력이 좋아 미끄럽거나 진창인 곳에서 보다 높은 주행 효율을 보입니다. 사실 승차감과 관계없이 아스팔트 페이지 말라고 달아놓은 것 같다는 말이 들리더군요. K9A2는 복합 고무 궤도를 장착합니다. 고무 궤도는 철제 궤도에 비해 무게가 50% 이상 가벼워 연료를 30% 정도 절약 가능합니다. 소음과 진동은 70% 감소합니다. 레드백에서 사용한 바로 그 궤도죠. 고무 궤도는 이동 시 소음, 진동이 적어 승차감과 생존성이 높아집니다. 고무 궤도는 내구성이 너무 낮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레드백 테스트에서 철제 궤도는 1000km 미만에서 패드를 교체했지만 고무 궤도는 최대 1만 켬까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자주포의 현수장치는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군에서는 현수장치라고 많이 쓰고요. 민간에서는 주로 현가장치 혹은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현수장치는 자주포의 하중을 분산시키고 노면으로부터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해 야지에서의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포 발사 시 차체를 신속하게 안정화시켜 연속 사격 능력과 사격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K9은 무게가 47톤인데요. 소나타 승용차는 약 1.5톤입니다. 민간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은 차원이 다르죠. 초기 현가장치는 스프링을 사용했지만 K9은 유기압 현수장치 HUS를 사용합니다. 스프링과 같은 충격 흡수는 질소가스가 하고요. 힘의 전달과 감쇄작용은 유압류가 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충격은 질소가스가, 진동은 유압류가 담당합니다. HUS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한 한국은 영국 HUS의 도입과 국산화를 시도했는데요. 영국 HUS는 군이 요구하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구성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1년 동안 5번의 재설계와 11번의 내구성 테스트를 거쳐 한국산 HUS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한국산 HUS는 영국으로 다시 수출되었습니다. 청출어람이라 해야겠죠. 현수장치가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면 승차감이 좋아지는데요. 사실 군은 승차감보다 자주포를 구성하는 각종 부품들과 탑재 장비들이 진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이동 간 사격 정확도 향상, 그리고 연속 발사 시 정확도 향상을 위해 HUS를 장착합니다. 이후 한국산 HUS는 계속 발전했는데요. K21 장갑차의 암내장형 현수장치 ISU를 개발했습니다. K9의 HUS는 암외장형입니다. 최근에는 전기 기계식 현수장치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반능동식에서 능동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47톤인 K9에 20톤의 방탄강이 들어가는데요. 모든 강철은 철과 탄소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첨가되는 첨가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강철이 생성되는 온도, 시간 등에 따라 거의 무한한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생산 과정은 원하는 강철의 개발 생산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주포, 전차 등의 원재료인 방탄강은 K9 개발 당시 국내 기술력 부족으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방탄강은 방탄 기능을 위해 표면을 매우 단단하게 만든 강재인데요. 최근 주목받는 자동차 강판인 기가스틸과 비슷한 인장 강도를 가지는 최고급 강입니다. 1990년 포스코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국산화를 진행하여 1994년 개발에 성공합니다. 처음 생산한 방탄강이다 보니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산과 수입 소재를 모두 사용해 비교했는데요. 테스트 결과 수입보다 국산의 성능이 더 우수함을 확인하고 국산 방탄강을 채용했습니다. K2 흑표 등에도 적용됩니다. 2021년 국방과학연구소는 고경도 및 초고경도 장갑용 철갑 재료를 개발했는데요. 고경도 장갑 한재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방산물자입니다. 비교 대상이 슈퍼 베이나이트 강인 것을 보면 포스코의 방탄판보다 약 2배 정도 뛰어난 경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산되면 한국 자주포, 전차, 장갑차 등의 장갑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포는 지상군 화력 지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전투기로 지상 화력을 지원할 수 있지만 겨우 몇 발 쏘고 돌아가는 전투기로 포병처럼 화력 지원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자주포는 멀리, 정확히, 화끈한 화력이 요구됩니다. 보다 멀리 공격하기 위해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했습니다. 보조 로켓 포탄, 항력 감소 포탄, 램제트 포탄, 복합 추진 포탄, 활공유도 포탄 등이 있습니다. K9이 사용하는 포탄의 최대 사정거리를 보면 일반 포탄은 18km, 보조 로켓 포탄은 30km, 항력 감소 포탄은 40km, 복합 추진 포탄은 54km이고요. 개발 중인 활공유도 포탄은 100k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램제트 포탄은 개발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거리 80km 램제트 포탄, 상부 장갑 공격 지능탄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경 1km EMP 포탄은 시험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핵 기반이 아닌 비핵 EMP탄입니다. 그 외에 관측탄 등 다양한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미국은 자주포의 구경장 증가보다는 포탄 개발을 통해 사거리를 늘리고 있는데요. 미국이 운용하는 엑스칼리버 포탄은 스마트탄, 지능탄의 대표주자입니다. 발사 후 GPS 등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요. 팔라딘 자주포에서 최대 사정거리 40km, 공산오차 CEP 2.4m입니다. 일반 포탄은 최대 사정거리가 30km대입니다. 미국은 엑스칼리버 포탄으로 짧은 사거리와 낮은 정확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포탄은 31만 원 정도인데요. 엑스칼리버 포탄은 4천만 원 이상입니다. 정말 천조국 다운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비싸지만 적을 맞출 수 있는 스마트 포탄이 경제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엑스칼리버의 사거리를 70km 이상이라고 소개하는데요. 미국이 개발을 포기한 56구경장 크루세이더에서 발사할 때 예상치입니다. 현재 엑스칼리버를 사용하는 팔라딘은 39구경장입니다. 한국은 엑스칼리버 포탄과 유사한 활공유도 포탄 GGAM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2017년 핵심 연구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풍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산오차 6m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거리는 100km로 충분하지만 이동 목표를 타격하기에는 공산오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산오차를 줄이는 연구를 지속 중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반 고폭탄의 살상 반경은 50m인데요. 활공유도 포탄의 살상 반경은 20m 이내로 정확한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K9A1은 사거리, 기동성, 방호력, 정확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7년 양산 예정인 K9A2는 또 한 차례 진화를 하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 세계 최고가 되기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